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기의 요정 리퍼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가바이트 노트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근데 그 제품도 사실 크리에이터인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좀 단점이 많았어요, 성능적인 차원에서. 근데 오늘은 단점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티스트를 위한 게이밍 노트북, 기가바이트의 게이밍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Yo, Mark 9. They really don't think we can keep doing this. They don't think we can keep making hits about cameras. But I'm the cameraman. But I'm the cameraman. Stay creamy. Yeah, I started on a 50 mil lens. Now I'm about to bag 50 mil yen. I can shoot all day, I got stamina. Turtleneck on with my camera, yeah. Stay creamy, man, that's what they say. Shoes laced up and I came to play. Yeah, I'm first team, I'm a superstar. They call me Cream, like Abdul-Jabbar. Yeah, you have to face it, let's get back to basics. I'ma take the shot like it's a vaccination. I don't have the patience, I'ma shoot right now. Yeah, we undefeated and you gon' lose right now. Like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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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sh. I can switch it up anytime like this. I'm a videographer and I'm on the verse. So when I shoot my shot, I don't miss. I'm gonna take the shot. 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ey counted us out. Now we standing on the planet. 그러면은 우리 한번 스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i7 11세대 11800H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RTX 3060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잠금 해제 방식이 탑재가 되었고 RGB 백라이트 키보드가 탑재되면서 16만 컬러의 RGB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성 4K OLED 패널이 탑재되어 있고 이 패널은 DCI P3 120%, 베사 HDR 400 인증을 받았고요. DTS-X 사운드로 완벽한 3D 서라운드를 구현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섬세한 터치패드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베젤은 3mm로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89%입니다.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배터리 라이브 시간은 최대 8시간, 그 다음에 1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첫인상은 어떤 첫인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사실 처음에 이 제품을 받고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아닐까? 약간 좀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열었는데 이걸 열고 나서 이거 되게 장난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기가바이트가 이쪽 산업에 되게 좀 약간 진지하구나, 이런 어떤 아티스트를 위한 산업에 되게 진지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스펙을 보면은 삼성 4K 패널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가격이 200만원대인데 200만원 초반이에요. 200만원 초반에 저는 이런 성능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섬세하다고 할 만큼의 이제 베젤, 거의 베젤리스에 가깝다? 근데 베젤리스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얇아서 오히려 시인성이 좋고 좀 더 고급진 느낌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충전기를 꼽으면 마치 RGB가 오로라처럼 빛나는데 전 이거 보고 솔직히 진짜 약간 지를까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지금은 저는 델 노트북을 사용을 하지만 델 노트북이 없었으면은 저는 솔직히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FHD, FHD 패널을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지금 데스크탑은 4K지만 저는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 때는 FHD 패널을 많이 보는데 그걸 막 보다가 하루 종일 이제 작업을 막 그걸로 밖에서 외부에서 하다가 4K 패널로 이제 딱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신세계인 거야. 이게 마치 뭐랄까 약간 되게 답답한 컬러 환경을 보다가 탁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뭐 유저의 니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sRGB 120%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작업을 할 때 저희는 sRGB로 작업을 합니다.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도비 RGB로 작업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거의. 놀랍게도 컬러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팬톤 컬러 인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제가 아무리 이런 이 가격대 라인업의 제품을 봐도 팬톤 컬러 인증이랑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이 돼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뽑자라고 한다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좀 붉게 나와요. 이게 아무래도 좀 채도가 높게 나오는 편인데 아마 이게 게이밍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게이밍 자체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얘가 이제 굉장히 쨍하고 그다음에 선명해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좀 더 리얼리즘하게 만들어 보이기 위해서는 채도를 좀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전체적으로 채도가 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뭐 보통 영상 작업이나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모니터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환경에 맞게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하고 봤을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는 전에 제가 리뷰했던 기가바이트 제품에 비하면 진짜 상당히 좋았어요. 그때는 제가 뭐 어떤 표현을 썼는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서라운드로 잘 들렸고 그 다음에 음질 또한 많이 평범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막 음질을 듣고 막 오 이거 대단한데 뭐 애플급인데 그 정도로 논할 수는 없었지만 뭐 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작업할 때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이어폰을 많이 꽂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어폰을 직접 꽂기도 하지만 블루투스로도 많이 듣긴 하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차피 그 이어폰 성능에 매달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작업할 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크게 막 틀어놓고 작업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렇게 큰 딜브레이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키보드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키보드는 RGB 백라이트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6만 가지의 컬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충전기를 꽂았을 때 나오는 그 RGB 오로라가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좀 했던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막 빛나는 걸 보니까 이 가슴이 웅장해진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키감은 어떨까요? 키감은 사실 조금 저는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노트북에 청축을 우겨넣은 듯한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키압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타건 시에 피로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라고 말을 하자면은 문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대본도 쓸 게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획안을 쓸 게 너무 많아서 이제 타건을 많이 하는데 손가락이 좀 아파요. 보통은 한글에도 RGB 백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외국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얘는 안 들어와요. 오로지 영어에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글에도 단비 같은 한 줄기 빛을 내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진짜 저는 좀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가 영어를 쓸 일이 뭐가 많을까 좀 아쉬웠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향키 배열이 이제 T자 형태라서 게이밍을 좀 염두했다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요거는 좀 약간 유리합니다. 이제 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거 뭐 답도 없잖아요. 근데 T자형으로 딱 해주니까 좀 약간 작업할 때 한 프레임씩 넘어갈 때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익숙한 키 배열이다 보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터치패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노트북 리뷰를 하는데 터치패드 리뷰하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뭐 저는 이해를 합니다. 터치패드를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이 제품은 조금 얘기를 할 만한 게 좀 약간 되게 마우스가 필요가 없었어요. 굉장히 섬세했어. 굉장히 섬세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인치를 움직였으면은 이 마우스 커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보여줘요. 근데 보통의 노트북은 터치패드를 이렇게 옮기잖아. 그러면 얘가 그냥 탁탁탁 움직여. 그러니까 1.9도만 딱딱딱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색보정 같은 작업을 할 때 너무 불편했죠. 얘는 마우스 안 써도 됐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터치를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스무스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렇게 성능이 좋으면 조금 터치패드를 크게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작아요. 그래서 색보정 같은 걸 할 때 어떤 구간에서는 약간 좀 과감하게 움직여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은 작은 게 좀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사실 성능은 전 좀 약간 이거는 좀 약간 레전드였어. 왜냐면은
저 성능은 이미 제 데스크탑 성능을 넘었어요. CPU도 뭐 비교가 안 되게 좋고 그래픽 카드 전 2070을 쓰고 있지만 30 시리즈는 이거는 뭐 레전드지. 데스크탑을 압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데스크탑보다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했지만 제가 데스크탑보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영상 처리 속도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K로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네마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4K가 아니라 4K 중에서도 가장 압축률이 높지만 화질 보존력이 좋은 그런 코덱을 사용을 하는데 그 코덱을 사용하는 게 이제 제 데스크탑에서는 거의 막 미쳐 발광을 하거든요. 정말 막 얘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더럽게 안 들어요. 근데 얘는 제 말을 잘 듣습니다. 그게 굉장히 작업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 그런 느낌이었고, 이게 이 노트북에서 버벅거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 지체가 되는 건 없었어요. 그걸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코딩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좀 느려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거는 노트북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서 그거는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인코딩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환경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근데 얘는 그런 딜레이가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전혀 작업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노트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작업 시간을 잡아야 된다. 요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토샵 작업이랑 애프터 이펙트랑 그다음에 프리미어 요 세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발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워낙 쿨링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발열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 발열이 없진 않습니다. 하드한 작업을 하면은 약간 이륙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용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티스트를 위한 제품이다. 이거는 정말 아티스트를 위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게이밍에 사용하는 게 옳을까? 게임을 좋아하는 전 진짜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저로서 게이밍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게이밍을 하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죠. 게이밍만으로 이 성능을 돌리기엔 좀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성능으로 저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200만 원이라는 돈은 저는 한없이 괜찮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투자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투자로서.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돈을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티스트에게 노트북은 더 이상 카페 출입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뭐 맥을 들고 가시면 스타벅스 출입증이자 뭐 아니면 뭐 델, 뭐 삼성 거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뭐 탐앤탐스다 무슨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노트북은 이제 카페 출입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스튜디오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스튜디오가 되는 제품 기가바이트의 에로우 15 OLED KD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였습니다. 안녕.